여러분, 혹시 집 안 어딘가에 500원 동전 하나가 아무렇게나 굴러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관 신발장 위에 하나, 식탁 모서리에 하나, 거실 탁자 위, 리모컨 옆에 하나, 서랍 깊숙한 곳, 오래된 영수증 밑에 하나, 혹은 지갑 바닥에서 다른 동전들과 부딪히며 잊힌 채 들어있는 500원짜리 하나.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500원 하나쯤이야. 잔돈 하나쯤이야. 언젠가 쓰겠지. 필요하면 꺼내 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잠시만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서 돈이 들어오는 자리, 돈이 머무는 자리, 돈이 쓰이는 자리, 돈을 보관하는 자리까지 전부 어수선하고 흐트러져 있다면 과연 돈이 그 집에 편안히 머물 수 있을까요? 작은 돈은 아무렇게나 대하는 집은 이상하게 큰 돈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이 말이 동전 하나에 특별한 힘이 들어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돈 500원으로 하루아침에 운명이 바뀐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돈을 대하는 마음, 집안의 흐름,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삶 곳곳에 생긴 새는 구멍을 다시 들여다보자는 이야기입니다. 500원 동전 하나를 어디에 두느냐?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왜 현관의 답답함과 이어지고, 지갑의 무거움과 이어지고, 주방의 식복과 이어지고, 침실의 불안과 이어지고, 통장 서랍의 흐트러진 재물자리와 이어지는지 오늘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이 머물 자리가 있느냐입니다. 집안에 좋은 기운이 들어와도 머물 자리가 없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월급도 들어왔고 연금도 들어왔고 자식이 준 용돈도 들어왔고 생각지도 못한 작은 수입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없습니다. 통장에는 잠깐 찍혔다가 카드값으로 나가고 병원비로 나가고 생활비로 나가고 관리비로 나가고 경조사비로 조용히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이상하다.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썼나? 사치한 것도 없는데, 큰 돈을 쓴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남는 게 없을까? 그럴 때는 통장만 보지 마십시오. 집안을 한번 둘러보셔야 합니다. 현관은 어떤지, 지갑은 어떤지, 쌀통과 냉장고는 어떤지, 침대, 머리맡은 어떤지, 통장과 서류가 들어있는 서랍은 어떤지, 그리고 그 자리들에 돈을 상징하는 작은 물건들이 어떤 모습으로 놓여 있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500원 동전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굴러다니고 있습니까? 영수증과 섞여 눌려 있습니까? 서랍 속 잡동사니 사이에서 잊혀 있습니까? 아니면 작지만 깨끗한 자리에서 조용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풍수에서 중요한 것은 물건 하나만이 아닙니다. 그 물건이 놓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집안 전체의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500원 동전은 큰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대하는 마음을 가장 쉽게 보여주는 물건입니다. 작아서 함부로 대하기 쉽습니다. 흔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기 쉽습니다. 잃어버려도 크게 마음 쓰지 않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작은 동전 하나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우리 집 재물자리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집안에 500원 동전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혹시 먼지 속에 묻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무 물건이나 쌓인 자리에서 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갑 속 영수증과 쓰레기 사이에서 구겨진 마음처럼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그 작은 동전 하나를 통해 집안의 돈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무섭게 겁을 들이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돈은 계산만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살림의 질서, 마음의 안정, 집안의 공기, 가족의 말투, 물건을 대하는 태도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마음이 답답한 집, 식탁 위에 영수증과 약봉지가 늘 쌓여 있는 집, 지갑을 열 때마다 한숨이 나는 집, 침실에 누워도 머리가 쉬지 못하는 집,
통장과 서류가 어디 있는지 몰라 찾을 때마다 짜증이 나는 집. 이런 집은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흐름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머물 자리가 흐트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돈이 머무는 집은 크고 화려한 집이 아닙니다. 돈이 머무는 집은 깨끗한 자리가 있는 집입니다. 흐름이 막히지 않은 집입니다. 작은 돈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집입니다. 재물이 잠시라도 편히 쉬어갈 그릇이 준비된 집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날이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아끼며 산 것 같은데 월말이 가까워지면 통장 잔고가 먼저 말을 겁니다. 이번 달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번 달도 빠듯하다고. 이번 달도 조심해서 써야 한다고. 큰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사치를 한 것도 아닙니다. 비싼 것을 마음껏 산 것도 아닙니다. 마트에서 장을 본 것뿐입니다. 병원에 한번 다녀온 것뿐입니다. 손주에게 용돈을 조금 준 것뿐입니다. 경조사에 봉투 하나 한 것뿐입니다. 관리비 내고, 보험료 내고, 휴대폰 요금 내고, 카드값 정리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한 달이 비어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나갔는지 정확히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크게 쓴 기억은 없는데 남은 것도 없습니다. 돈이 나간 흔적은 있는데 마음에 남은 것은 허탈한 뿐입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다시 벌면 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몸도 움직이고 시간도 있고 아직 기회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부족하면 더 뛰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돈 걱정은 모양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더 벌 걱정을 했다면 이제는 덜 세게 하는 걱정을 합니다. 예전에는 큰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는 병원비가 먼저 떠오릅니다. 예전에는 더 넓은 집, 더 좋은 물건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 집에서 편안히 늙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말년이 가까워질수록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마음의 안전입니다. 돈은 병원에 갈 수 있는 여유입니다. 돈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싶은 마음입니다. 돈은 내 삶을 끝까지 내가 감당하고 싶다는 조용한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돈이 새는 느낌은 단순히 아깝다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작은 지출에도 가슴이 천둥합니다.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나면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냉장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머릿속 계산이 먼저 시작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더 해보자고 하면 몸 걱정과 함께 비용 걱정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이 마음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돈이 부족한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마음이 계속 쫓기는 느낌입니다.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 속이 편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어도 마음 한쪽이 계속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돈 걱정은 조용합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마음속에서 사람을 흔듭니다. 집안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식탁에 앉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뭐가 나왔는지, 손주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웃집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텔레비전에서 본 이야기까지 가볍게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식탁 위에는 대화보다 영수증이 먼저 놓입니다. 약봉지가 놓입니다. 고지서가 놓입니다. 휴대폰이 놓입니다. 먹다 남은 반찬통이 놓입니다. 열어보지 않은 우편물이 쌓입니다. 식탁은 밥을 먹는 자리인데 어느새 걱정을 올려두는 자리가 됩니다. 가족끼리 마주 앉아도 말이 줄어듭니다. 말을 꺼내면 돈 이야기로 흐를까봐 조심합니다. 별뜻 없이 한 말도 예민하게 들립니다. 그걸 또 샀어? 이번 달은 좀 아껴야지. 경원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 돈을 꼭 써야 했어? 요즘은 뭐 하나만 해도 돈이네. 처음에는 걱정으로 한 말입니다. 나쁘게 하려던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집안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쉬는 느낌이 아니라 또 뭔가 정리해야 할 것 같은 무게가 먼저 느껴집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이 이리저리 놓여 있습니다. 우산은 한쪽으로 쓰러져 있고 택배 상자는 아직 접지 못한 채 벽에 기대어 있습니다. 신발장 위에는 열쇠, 마스크, 영수증, 동전, 작은 가위,
택배 칼이 뒤섞여 있습니다. 거실 탁자에는 리모컨, 안경, 약봉지, 볼펜, 오래된 메모지, 동전 몇 개가 제각각 놓여 있습니다. 화분은 물을 준 지 오래되어 흙이 말라 있고 창문 앞에는 물건이 쌓여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조명은 어둡고 거울에는 손자국이 남아있고 집안 전체가 어딘가 조금 눌린 듯 보입니다. 주방에는 비닐봉지와 빈 통이 쌓여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언제 넣었는지 모를 반찬이 뒤쪽에서 말라갑니다. 쌀통 주변에는 오래된 잡곡봉지와 고무줄, 빈 봉투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침실은 몸이 쉬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머리맡에는 휴대폰 충전기, 약, 물컵, 일담한 종이, 작은 동전, 안 쓰는 물건들이 놓여 있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는 영수증과 고지서가 들어있고 잠들기 전 눈에 들어오는 것은 쉼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러니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가, 팔자가 그래서 그런가, 내가 원래 돈복이 없는 사람인가? 하지만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마음이 무거워질 때 집도 함께 무거워집니다. 집이 무거워지면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단순히 보기 싫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미뤄둔 걱정이 쌓입니다. 끝내지 못한 일이 쌓입니다. 버리지 못한 물건이 쌓이고 버리지 못한 마음도 함께 쌓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돈도 조용히 새어나갑니다. 왜냐하면 돈은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들어오고 머물고 쓰이고 다시 준비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집안 곳곳이 막혀 있으면 돈의 흐름도 막힙니다.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모르고 어디에 머무는지 모르고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릅니다. 지갑 속 영수증이 두꺼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종이가 많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지난 소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연관에 신지 않는 신발이 계속 쌓인다는 것은 단순히 신발이 많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기운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통장 서랍에 보험 서류와 계약서, 오래된 고지서가 뒤엉켜 있다는 것은 단순히 서랍이 지저분하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우리 집 재물의 중심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0원 동전 하나가 식탁 위에서, 서랍 속에서, 바닥에서, 지갑 속에서 아무렇게나 굴러다닌다는 것은 작은 돈을 대하는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꾸짖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돈이 안 모이는 이유를 전부 내 능력 부족이나 운의 부족으로만 여기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집의 흐름을 조금만 다시 잡아도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소비가 달라집니다. 소비가 달라지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집안의 공기가 가벼워지면 가족의 말도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생활 풍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큰돈 들이지 않고 집안의 흐름과 마음을 바로잡는 이야기를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작으로 500원 동전 하나를 보겠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상징입니다. 흔하지만 놓치기 쉬운 물건입니다. 그리고 그 동전 하나를 어디에 어떻게 두느냐를 통해 우리 집 재물자리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돈이 안 모인다고 느낄 때 우리는 대개 밖을 봅니다. 물가가 올라서 그렇다. 수입이 적어서 그렇다. 자식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그렇다. 병원비가 부담돼서 그렇다. 세상이 팍팍해서 그렇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요즘 살림이 쉬운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 한 번 보면 예전과 다릅니다. 병원 한 번 다녀와도 예전과 다릅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보험료까지 어느 하나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밖의 사정만 보고 있으면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물가는 내가 당장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살이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집의 흐름은 오늘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돈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머물 자리가 있는가입니다. 이 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돈이 들어왔는데 머물 자리가 없으면 금방 흩어집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손님이 와도 앉을 자리가 없고 집안이 어수선하고 찻잔 하나 편히 내놓을 자리가 없다면 오래 머물기 어렵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머물려면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맞이하는 입구가 있어야 하고 돈이 쉬는 금고가 있어야 하고 돈이 쓰이는 곳이 정돈되어 있어야 하고 돈을 지키는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생활 풍수에서는 집안의 자리를 이렇게 봅니다. 현관은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지갑은 머무는 자리입니다. 주방은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침실은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통장 서랍은 지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들이 어지럽고 습하고 막혀 있고 아무렇게나 물건이 쌓여 있다면 돈도 마음 편히 머물기 어렵습니다. 현관이 어지러우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전에 답답함이 먼저 들어옵니다. 신발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고 오래 신지 않는 신발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고 젖은 우산이 구석에 기대어 있고 택배 상자가 쌓여 있으면 집에 들어오는 첫 느낌부터 무겁습니다.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현관에서부터 막히면 집은 쉬는 곳이 아니라 또 다른 짐처럼 느껴집니다. 지갑이 복잡하면 돈의 자리가 없습니다. 영수증이 가득하고 쓰지 않는 포인트 카드가 빽빽하고 오래된 명함과 병원 예약증, 접힌 종이들이 들어있으면 지갑은 더 이상 돈의 자리라기보다 지나간 소비의 창고가 됩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돈이 들어와도 그 안에서 편안히 자리 잡지 못합니다. 쌀통이나 냉장고가 지저분하면 생활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주방은 집안의 식복을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먹고 사는 일은 재물운의 가장 기본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말해도 밥상이 불안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쌀통 안에 묵은 쌀가루가 쌓여 있고 냉장고 안에 오래된 음식이 뒤엉켜 있고 식재료 서랍에 빈 봉지와 유통기한 지난 물건이 쌓여 있으면 생활의 중심이 흐려집니다. 이런 집은 돈도 작고 생활비로 새는 느낌이 강합니다. 통장과 서류가 흩어져 있으면 재산 관리의 중심이 약합니다. 보험 서류, 계약서, 통장, 도장, 카드 명세서, 세금 고지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필요할 때 찾지 못합니다. 찾지 못하니 불안하고 불안하니 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마음이 날카로워집니다. 침실 머리맡이 어지러우면 돈 걱정이 마음속에서 쉬지 못합니다. 사람은 잠을 자며 몸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도 쉬어야 하고 걱정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머리맡에 약봉지, 고지서, 휴대폰, 영수증, 동전, 잡동사니가 뒤섞여 있으면 눈을 감아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500원 동전 하나를 어디에 두느냐는 사실 동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집 재물자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500원 동전이 현관에서 먼지와 섞여 있다면 들어오는 돈길도 어지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갑 속에서 영수증에 눌려 있다면 돈이 머무는 자리가 정돈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주방 서랍 속에서 고무줄, 비닐, 오래된 쿠폰과 섞여 있다면 먹고 사는 복의 자리가 흐트러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통장 서랍 속에서 아무 종이와 함께 굴러다닌다면 재물의 중심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돈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집값, 대출, 보험, 노후 자금. 물론 중요합니다. 큰 돈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큰 돈은 작은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대하면서 큰 돈만 오래 머물기를 바라는 것은 빈 그릇을 깨끗이 닦지 않고 좋은 음식을 다무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릇이 더러우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담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머물 그릇이 어지러우면 돈은 들어왔다가도 금방 흩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단순히 통장만이 아닙니다. 현관도 그릇입니다. 지갑도 그릇입니다. 쌀통도 그릇입니다. 서랍도 그릇입니다. 침실의 머리맡도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돈이 새는 집은 대개 큰 구멍 하나 때문에 새지 않습니다. 작은 구멍이 여러 개 있어서 셉니다. 현관에서 조금, 지갑에서 조금,
주방에서 조금, 서랍에서 조금, 마음에서 조금. 그렇게 조금씩 세어나가다 보면 어느 날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집안 전체를 한 번에 뒤집자는 말이 아닙니다. 비싼 풍수 물건을 사자는 말도 아닙니다. 복잡한 방향을 따지자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500원 동전 하나를 통해 집안의 재물 자리를 다시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동전이 놓일 자리를 닦고 비우고 정돈하십시오. 그 동전이 단순한 잔돈이 아니라 내가 이제 돈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작은 표시가 되게 하십시오. 그때부터 집안의 흐름은 아주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500원 동전일까요? 500원 동전이 무슨 특별한 기적을 일으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 풍수에서 물건은 그 자체의 가격보다 상징을 봅니다.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재질인지, 어떤 자리에 놓이는지, 그리고 그것을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이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500원 동전은 큰 돈은 아니지만 돈을 대하는 마음을 가장 쉽게 보여주는 물건입니다. 우리가 지폐는 그래도 조심해서 다룹니다.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는 쉽게 바닥에 굴리지 않습니다. 접더라도 지갑 안에 넣고 잃어버리면 아까워합니다. 그런데 동전은 다릅니다. 특히 500원 동전은 분명 돈인데도 잔돈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대하기 쉽습니다. 식탁 위에 놓고 잊어버립니다. 차 안 컵홀더에 넣어둡니다. 서랍 속 잡동사니와 함께 둡니다. 아이들 저금통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기도 합니다. 지갑 바닥에서 다른 동전과 부딪히며 굴러다닙니다. 이 모습이 바로 작은 돈을 대하는 우리의 습관입니다. 풍수에서는 작은 것과 큰 것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작은 흐름이 큰 흐름을 만듭니다. 작은 물건의 자리가 흐트러지면 큰 물건의 자리도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작은 돈을 소홀히 여기면 큰 돈을 관리하는 마음도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500원 동전의 둥근 모양을 보십시오. 둥근 모양은 돌고 도는 흐름을 떠올리게 합니다. 돈도 돌고 돕니다. 내게 들어왔다가 필요한 곳으로 나가고 다시 다른 길로 들어오고 또 쓰이고 모입니다. 문제는 그 흐름이 막히거나 새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와야 할 곳은 막혀 있고 나가지 않아도 될 곳으로는 새어나가고 머물러야 할 곳은 어지럽다면 재물의 흐름이 편안할 수 없습니다. 동전의 둥근 모양은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희 집의 돈은 잘 돌고 있느냐?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정돈되어 있느냐? 쌓아두기만 하고 썩히는 것은 없느냐? 필요 없이 새어나가는 곳은 없느냐? 또 500원 동전은 금속입니다. 금속은 단단합니다. 생활 풍수에서는 금속의 기운을 흩어진 것을 정리하고 느슨한 것을 붙잡고 경계를 세우는 상징으로 봅니다. 물론 동전 하나가 실제로 모든 것을 막아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동전을 놓는 행위를 통해 내 마음의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돈은 아무렇게나 흘려보내지 않겠다. 이제부터 나는 작은 돈도 제자리에 두겠다. 이제부터 나는 재물이 머무는 자리를 깨끗하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500원 동전 하나입니다. 동전은 작지만 분명히 돈입니다. 돈의 가장 작은 얼굴 중 하나입니다. 큰 돈은 부담스럽고 무겁게 느껴지지만 500원 동전은 누구나 손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물운을 말하면 거창한 것을 떠올립니다. 큰 부적, 비싼 보관, 특별한 방향, 복잡한 날짜, 어려운 계산. 하지만 생활 풍수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생활 풍수는 오늘 내가 신발을 어떻게 벗어두는가입니다. 지갑 속 영수증을 언제 비우는가입니다. 쌀통을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는가입니다. 식탁 위에 무엇을 올려두는가입니다. 거울은 깨끗하게 닦여 있는가입니다. 창문 앞은 막혀 있지 않은가입니다. 화분은 살아있는가, 시든 채 방치되어 있는가입니다. 침대 머리맡에 걱정을 쌓아두고 자는가, 아니면 비워두고 자는가입니다. 풍수에서 중요한 것은 물건 자체보다 그 물건이 놓인 자리, 그리고 그 자리를 대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500원 동전을 깨끗하게 닦아 현관의 정돈된 자리에 둔다고 해보십시오. 그 동전은 이제 단순한 잔돈이 아닙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나에게 알려주는 작은 표시가 됩니다. 우리 집의 입구를 깨끗하게 하자. 돈도 사람도 기운도 좋은 마음으로 들어오게 하자. 밖에서 묻은 피로를 현관에 털고 들어오자. 지갑 안에 500원 동전 하나를 따로 두면 어떨까요? 그 동전은 말없이 말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곳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 영수증으로 지갑을 채우지 말자. 지나간 소비의 흔적보다 지금 남은 돈의 자리를 먼저 보자. 쌀통이나 주방의 식재료 자리에 동전을 두면 그것은 먹고 사는 복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밥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먹을 것을 함부로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을 쌓아두며 생활비를 흘리고 있지는 않은가? 주방이라는 복의 자리를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통장 서랍에 동전을 두면 그것은 재물의 중심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집의 중요한 서류는 한 곳에 모여 있는가? 노후를 위한 준비는 정리되어 있는가? 돈 이야기를 피하기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필요한 순간에 바로 찾을 수 있는가? 침실 머리맡 근처에 동전을 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돈을 불러오는 주문이 아니라 돈 걱정을 정돈하는 표시가 됩니다. 잠자리까지 걱정을 끌고 들어오지 말자. 머리맡을 깨끗하게 비워 내 마음이 쉴 수 있게 하자. 몸이 쉬는 자리에는 계산보다 평안을 두자. 이처럼 500원 동전은 작은 상징입니다. 작은 상징이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집안의 여러 재물 자리를 하나씩 돌아볼 수 있습니다. 돈은 깨끗한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돈에 사람처럼 마음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깨끗한 자리에서 돈을 더 잘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정돈된 지갑에서는 돈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정돈된 서랍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찾기 쉽습니다. 정돈된 주방에서는 불필요한 낭비가 줄어듭니다. 정돈된 현관에서는 집에 들어오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재물의 자리는 흩어지면 약해지고 정리되면 살아납니다. 작은 돈을 존중하는 집은 큰 돈을 관리하는 힘도 생깁니다. 풍수는 결국 공간의 질서와 마음의 질서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00원 동전을 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전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먼저 닦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돈이 머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먼지 위에 동전을 올려두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잡동사니 속에 동전을 던져두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지갑 속 영수증 사이에 또 하나의 동전을 넣어두는 것은 정리가 아니라 더 쌓는 일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비우십시오. 그 다음 닦으십시오. 그 다음 자리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유지하십시오. 이 네 가지가 생활 풍수의 기본입니다. 비우지 않으면 새 것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닦지 않으면 맑은 기운이 머물기 어렵습니다. 자리를 정하지 않으면 다시 흩어집니다. 유지하지 않으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 안에서 500원 동전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새 동전이면 좋습니다. 하지만 꼭 새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집에 있는 동전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동전을 깨끗하게 닦고 그 동전이 놓일 자리를 먼저 정돈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닦으십시오. 물티슈로 가볍게 닦아도 좋고 마른 천으로 천천히 문질러도 좋습니다. 광을 낸다는 마음보다 정돈한다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동전을 닦는 동안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돈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우리 집 돈길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겠습니다. 먼저 내 손이 닿는 자리부터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실천입니다. 현관 재물자리 바로잡기입니다. 현관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첫 숨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돈보다 먼저 답답함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집 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주 신는 신발과 신지 않는 신발이 섞여 있습니까? 오래된 운동화, 낡은 슬리퍼, 굽이 다른 구두, 언제 신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신발이 한쪽에 쌓여 있습니까?
우산은 펴지지도 않은 채 젖은 기운을 머금고 있습니까? 택배 상자가 접히지 않은 채 놓여 있습니까? 신발장 위에는 열쇠, 영수증, 작은 동전, 마스크, 볼펜, 고지서, 택배 칼이 어지럽게 올라가 있습니까? 현관은 밖과 안의 경계입니다. 밖에서 묻은 피로, 먼지, 걱정이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고 좋은 소식과 손님과 돈의 흐름이 들어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현관은 넓지 않아도 됩니다. 비싸게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장식품을 잔뜩 둘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실 일은 간단합니다. 먼저 신지 않는 신발을 꺼내십시오. 1년 넘게 신지 않은 신발, 발이 불편해서 손이 가지 않는 신발, 밑창이 닳아 미끄러운 신발, 새기발에 더 이상 신지 않는 신발, 예전에 누가 두고 갔지만 이제는 주인도 없는 신발, 이런 것들을 따로 모으십시오. 모두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관에 계속 두지는 마십시오. 현관은 지금의 삶이 드나드는 자리이지 지나간 물건의 창고가 아닙니다. 그 다음 신발장 위를 닦으십시오. 먼지가 있으면 닦고, 택배칼은 따로 놓고, 오래된 영수증은 버리고, 비닐봉지는 정리하십시오. 열쇠를 둘 작은 그릇 하나, 마스크를 둘 작은 자리 하나 정도만 남겨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닦은 500원 동전을 작은 접시나 깨끗한 천 위에 올려두십시오. 위치는 신발장 안쪽의 깨끗한 자리 또는 신발장 위쪽의 한쪽 자리면 됩니다. 사람이 오가며 툭툭 건드리는 곳은 피하십시오. 먼지가 쉽게 쌓이는 바닥도 피하십시오. 동전이 잡동사니와 섞이지 않게 작지만 분명한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동전의 방향보다 그 자리의 상태입니다. 깨끗한가? 정돈되어 있는가? 그 동전을 볼 때마다 현관을 한 번 더 살피게 되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동전을 두고 나서 현관이 다시 어지러워지면 의미가 약해집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현관을 5분만 보십시오.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먼지를 털고 동전 주변을 닦으십시오. 그 5분이 집안의 첫 기운을 바꿉니다. 두 번째 실천입니다. 지갑 속 돈자리 만들기입니다. 지갑은 작은 금고입니다. 금고 안이 쓰레기장처럼 되어 있으면 돈도 오래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은 어떻습니까? 오래된 영수증이 접힌 채 들어 있습니까? 이미 쓰지 않는 카드가 여러 장 꽂혀 있습니까? 병원 예약증, 마트 쿠폰, 지나간 명함, 작은 메모지가 돈과 섞여 있습니까? 지폐는 방향이 제각각이고 동전은 바닥에서 굴러다니고 있습니까? 지갑을 열 때 마음이 복잡하다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앉을 자리가 정돈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지갑을 한번 완전히 비워보십시오. 안에 있는 것을 전부 꺼내십시오. 영수증은 확인하고 버리십시오. 정말 필요한 영수증은 따로 보관하고 대부분은 오래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쓰지 않는 카드는 빼십시오. 기한 지난 쿠폰도 빼십시오. 명함도 필요 없는 것은 정리하십시오. 언제 넣었는지 모를 작은 종이, 병원 예약표, 오래된 네모도 다시 확인하십시오. 지폐는 방향을 맞추십시오. 큰 돈과 작은 돈을 구분해도 좋고 그냥 방향만 맞춰도 좋습니다. 돈을 반듯하게 넣는 행위는 마음을 반듯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500원 동전 하나를 깨끗하게 닦아 지갑의 한 칸에 따로 두십시오. 가능하면 다른 동전과 섞이지 않게 하십시오. 동전 넣는 작은 칸이 있으면 그 안쪽에 두고 없다면 작은 동전 지갑을 따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이 동전은 쓰지 않는 돈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마음을 기억하게 하는 표시입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보이기에도 좋고 깊은 칸에 조용히 두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갑이 다시 영수증 창고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은 어렵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 지갑을 비워보십시오. 한 주 동안 내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 보십시오. 후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이 흐른 길을 보라는 뜻입니다. 돈의 흐름을 보는 사람은 돈을 덜 흘립니다.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는 사람은 계속 새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갑 속 500원 동전 하나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돈을 보기 두려워하지 말자. 작은 지출도 외면하지 말자. 내가 가진 돈을 먼저
정돈하자. 세 번째, 실천입니다. 주방과 쌀통 정리하기입니다. 주방은 먹고 사는 복의 자리입니다. 이곳이 어지러우면 생활비도 마음도 쉽게 흐트러집니다. 예전 어른들은 쌀독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쌀독이 비면 마음이 불안했고 쌀이 가득하면 큰 부자가 아니어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쌀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집집마다 쌀통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쌀을 적게 먹는 집도 있고 즉석밥을 먹는 집도 있고 냉장고나 식재료 서랍이 쌀통의 역할을 대신하는 집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집에서 먹고 사는 복을 복원하는 자리가 어디인가입니다. 쌀통이 있다면 먼저 완전히 비우십시오. 바닥에 쌓인 묵은 쌀가루를 닦으십시오. 습기가 있다면 말리십시오. 오래된 쌀과 새 쌀을 계속 섞어두지 마십시오. 쌀통 주변에 비닐봉지, 고무줄, 빈 포대, 오래된 식재료가 쌓여 있다면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작은 천이나 작은 주머니에 500원 동전 하나를 넣어 쌀통 바닥 한쪽에 두십시오. 중망이든 한쪽이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쌀과 직접 섞여 불편하지 않게 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쌀통이 없다면 냉장고 한 칸을 정하십시오. 혹은 식재료 서랍, 라면이나 곡식 보관함, 자주 쓰는 식품 보관 자리를 정하십시오. 그곳을 먼저 비우고 닦은 뒤 작은 용기나 천 위에 500원 동전을 두십시오. 이 행동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먹고 사는 복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 음식을 썩혀버리지 않겠다. 생활비가 새는 구멍을 주방에서부터 막겠다. 내 집의 밥상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주방을 보면 그 집 살림의 마음이 보입니다. 냉장고가 늘 꽉 차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느끼는 집이 있습니다. 반찬통은 많은데 정작 오늘 먹을 것은 없습니다. 식재료를 사다 놓고 잊어버려 버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마트에 가면 또 사고 집에 와서 보면 이미 있던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비가 새는 구멍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곳을 막힌 자리, 흐려진 자리로 봅니다.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관리되지 않은 생활이 돈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방의 실천은 단순히 동전을 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냉장고 안을 한 달에 한 번 비우십시오. 유통기한 지난 것을 확인하십시오. 식재료를 앞에서부터 보이게 두십시오. 쌀통과 식재료 보관함은 건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한쪽에 500원 동전을 두십시오. 그 동전은 주방의 작은 경계가 됩니다. 음식을 귀하게 여기고 생활비를 아끼고 먹고 사는 복을 잘 돌보겠다는 표시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세 자리입니다. 현관, 지갑, 주방. 현관은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지갑은 머무는 자리입니다. 주방은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이 세 곳만 바로잡아도 집안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물건이 줄어드는 것보다 먼저 마음이 덜 쫓깁니다. 돈이 갑자기 쏟아지지는 않아도 돈이 어디서 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이기 시작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물의 흐름은 집안의 회복 자리와 보관 자리까지 이어집니다. 바로 침실과 통장 서랍입니다. 침실은 몸과 마음이 다시 힘을 얻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침실을 쉬는 곳이 아니라 걱정을 쌓아두는 곳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머리맡을 보십시오. 약봉지, 물컵, 휴대폰, 충전기, 안경, 메모지, 일담한 책, 고지서, 작은 동전, 영수증이 뒤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침대, 머리맡은 생각이 쉬는 자리입니다. 그곳이 복잡하면 잠자리에 들어도 마음이 계속 움직입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이 머리맡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침실에 500원 동전을 두고 싶다면 먼저 머리맡을 비우십시오. 휴대폰 충전기는 한쪽으로 정리하고 약은 약통에 넣고 영수증과 고지서는 침실에서 빼십시오. 침실은 계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침실은 회복하는 곳입니다. 깨끗한 작은 그릇이나 천 위에 동전 하나를 올려 침대 옆 서랍 안쪽이나 머리맡 근처에 정돈된 자리에 두십시오. 눈에 거슬리지 않는 곳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동전이 잠자리의 정돈을 기억하게 하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가능하면 돈 계산을 하지 마십시오. 고지서를 침대 위에서 보지 마십시오.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바로 잠들지 마십시오. 잠자리까지 돈 걱정을 끌고 들어오면 몸은 누워 있어도 마음은 계속 일합니다. 이제 통장 서랍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필요할 때 찾지 못합니다. 찾지 못하니 가족에게 묻고 가족은 모른다고 하고 그러다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돈 문제는 서류 하나 찾는 일에서도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통장과 중요한 서류를 한 곳에 모으십시오. 서랍 하나를 정하십시오. 파일 하나를 정하십시오. 보험, 은행, 세금, 계약서, 병원비, 가족 관련 서류를 나누어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 서랍 안쪽 깨끗한 자리에 500원 동전 하나를 두십시오. 동전은 작지만 그곳에서 말합니다. 여기가 우리 집 재물의 중심이다. 흩어져 있던 것을 모으자. 필요할 때 찾을 수 있게 하자. 돈 이야기를 피하지 말고 정리하자. 이때 동전을 테이프로 붙이거나 특별한 방법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감각입니다. 통장과 서류가 늘 그곳에 있고 동전도 그곳에 있고 가족도 그 자리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실천은 거창하지 않아야 오래 갑니다. 너무 복잡하면 며칠 하다가 그만둡니다. 그러니 오늘은 5곳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현관 하나, 그 다음 지갑 하나, 그 다음 주방 하나, 며칠 뒤 침실, 또 며칠 뒤 통장 서랍. 이렇게 천천히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유지입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외곽에 사는 6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젊을 때부터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큰 사치를 하는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비싼 물건을 자주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참 알뜰하게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매달 돈이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연금과 작은 일을 통해 들어오는 돈이 있었고 아내도 살림을 허투루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월말만 되면 늘 빠듯했습니다. 병원비가 한 번 나오고 자식 집에 일이 생겨 조금 보태고 손주 생일에 용돈을 주고 관리비를 내고 차 수리를 하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두 분은 자주 다투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돈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금방 굳어졌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낀다고 아끼는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남는지 모르겠어. 남편은 말했습니다. 백스터, 어디에 썼는지 한번 적어봐야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서운했습니다. 마치 살림을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집안을 보면 그 마음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현관에는 신지 않는 신발이 많았습니다. 남편의 낡은 운동화, 아내의 오래된 구두, 자식이 예전에 두고 간 슬리퍼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신발장 위에는 열쇠, 마스크, 택배칼, 영수증, 작은 동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500원 동전도 몇 개 있었습니다. 먼지가 묻은 채로 어느 것이 언제 놓인 것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병원 영수증과 약봉지가 늘 놓여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걱정을 올려두는 자리였습니다. 식사를 하다가도 약봉지가 보이면 몸 걱정이 떠올랐고 영수증에 보이면 돈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지갑은 두꺼웠습니다. 돈이 많아서 두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수증과 카드가 많아서 두꺼웠습니다. 마트 영수증, 병원 영수증, 약국 영수증, 오래된 쿠폰, 쓰지 않는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정작 현금은 얼마 없었고 지폐도 여러 방향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쌀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쌀통 주변에는 빈 봉지와 고무줄, 오래된 잡곡 봉지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반찬통이 많았지만 무엇이 어디 있는지 한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많은데도 자주 장을 받고 나중에 보면 같은 식재료가 뒤에서 나오곤 했습니다. 통장과 중요한 서류는 안방 서랍, 거실 서랍, 책장 사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찾느라 시간이 걸렸고
그때마다 두 분은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서류 어디 뒀어? 당신이 넣어둔 거 아니야? 지난번에 여기 있었는데 왜 없어졌지? 사소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반복되면 마음을 건드립니다. 어느 날 아내가 집을 조금씩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큰 결심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관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먼저 신발을 꺼냈습니다. 정말 신는 신발만 남겼습니다. 오래된 신발은 버리고 아직 쓸 수 있지만 자주 신지 않는 신발은 박스에 넣어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신발장 위를 닫고 열쇠를 작은 접시에 모았습니다. 영수증은 버리고 택배 칼은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때 먼지 속에서 500원 동전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내는 그 동전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안쪽 깨끗한 자리에 작은 천을 깔고 그 위에 두었습니다.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현관만큼은 어지럽히지 말자. 집에 들어오는 첫자리는 깨끗하게 두자. 돈이든 사람이든 좋은 마음으로 들어오게 하자. 며칠 뒤에는 지갑을 정리했습니다. 영수증을 모두 꺼내 날짜를 보고 버렸습니다. 필요한 것은 따로 보관했습니다. 쓰지 않는 카드를 빼고 지폐를 방향 맞춰 넣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500원 동전 하나를 작은 칸에 따로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지갑을 열 때마다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지갑을 열면 복잡하고 답답했는데 이제는 무엇이 있는지 바로 보였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도 영수증을 무조건 넣지 않고 확인한 뒤 필요 없으면 바로 버렸습니다. 그 다음은 주방이었습니다. 쌀통을 비우고 닦았습니다. 오래된 잡곡 봉지를 정리하고 냉장고 속 반찬통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먹을 수 없는 것은 버리고 먹어야 할 것은 앞으로 빼두었습니다. 그리고 쌀통 한쪽에 작은 천주머니를 두고 그 안에 500원 동전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 뒤에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누가 돈을 들고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에 들어왔을 때 숨이 조금 편해졌다고 합니다. 현관이 정리되니 집에 들어오는 첫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식탁 위에서 영수증과 약봉지를 치우니 밥 먹는 시간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지갑이 가벼워지니 계산할 때 마음이 덜 복잡했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하니 장을 보기 전에 먼저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 이야기를 할 때도 조금 덜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로 시작하던 말이 이제는 이번 달에 어디서 많이 나갔는지 한번 볼까? 로 바뀌었습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큽니다. 탓하는 말에서 살피는 말로 바뀐 것입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동전 하나 둔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이 정리되고 서류가 한 곳에 모이고 지갑이 가벼워진 것을 보면서 나중에는 본인도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과 보험 서류를 한 파일에 모았습니다. 계약서와 세금 관련 종이도 따로 넣었습니다. 중요한 서랍을 하나 정하고 그 안에 깨끗한 500원 동전을 두었습니다. 부부는 그 동전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 돈의 중심이다. 흩어놓지 말자. 필요할 때 찾을 수 있게 하자. 서로 탓하기 전에 먼저 정리하자. 풍수에서 말하는 변화는 때로 이렇게 조용히 시작됩니다. 큰 돈이 갑자기 쏟아지는 변화가 아닙니다. 집안의 공기가 조금 가벼워지는 변화입니다. 돈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대하는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기 시작하는 변화입니다. 가족 간의 말이 조금 덜 거칠어지는 변화입니다. 불필요한 소비가 조금 줄어드는 변화입니다. 물건을 찾느라 허둥대는 시간이 줄어드는 변화입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첫 숨이 조금 편해지는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를 너무 크고 신비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활 풍수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묵은 물건이 새 흐름을 막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돈이 머무는 자리를 함부로 두면 돈을 대하는 마음도 흐트러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부부에게 500원 동전은 부적이 아니라 표시였습니다. 현관에는 들어오는 기운을 정돈하겠다는 표시. 지갑에는 돈의 자리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표시. 쌀통에는 먹고 사는 복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표시. 통장 서랍에는 재물의 중심을 흩어놓지 않겠다는 표시. 이렇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 실천이 돈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정리해준다는 것입니다. 돈이 새는 집을 자세히 보면 돈만 새는 것이 아닙니다. 말도 셉니다. 기운도 셉니다. 가족의 따뜻함도 조금씩 새어나갑니다. 내 마음의 힘도 모르게 빠져나갑니다. 처음에는 돈 문제로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왜 이렇게 생활비가 많이 나가지? 왜 통장이 늘 비어있지?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집안 곳곳에 비슷한 흐름이 있습니다. 식탁 위에 쌓인 영수증은 단순한 종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속 걱정이 눈에 보이게 쌓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갑 속 묵은 영수증은 지나간 소비를 아직도 붙들고 있는 흔적일 수 있습니다. 이미 쓴 돈이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 정리하지 못한 채 계속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현관의 오래된 신발은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한 기운처럼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신겠지. 아까우니까 두자. 버리긴 그렇지. 그렇게 말하며 몇 년을 그대로 둡니다. 하지만 그 신발은 지금의 삶을 돕지 않습니다. 그저 현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냉장고 속 오래된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수 없는데 버리지 못합니다. 아까워서 둡니다. 하지만 결국 더 오래 두었다가 더 미안한 마음으로 버리게 됩니다. 옷장 속 입지 않는 옷도 그렇습니다. 언젠가 입겠지. 살 빠지면 입겠지. 좋은 옷이라 버리기 아깝지. 그렇게 두지만 그 옷은 나를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 시간에 나를 묶어둡니다. 거실 한쪽에 시든 화분을 두는 것도 그렇습니다. 창문 앞을 물건으로 막아두는 것도 그렇습니다. 빛이 들어와야 할 자리에 상자를 쌓아두고 바람이 지나가야 할 곳에 오래된 물건을 두면 집안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돈 문제도 이와 닮았습니다. 우리는 돈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당연합니다. 돈이 있어야 마음이 놓이고 말년이 편하고 자식에게 부담을 덜 주고 병원비 걱정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돈을 붙잡는 것과 돈이 머물 자리를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붙잡기만 하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작은 지출에도 화가 나고 가족의 필요에도 인색해지고 자기 자신에게도 너무 엄격해집니다. 그러면 돈은 조금 남을지 몰라도 마음은 메말라갑니다. 반대로 아무렇게나 쓰면 돈은 흩어집니다. 그때그때 기분대로 쓰고 어디에 썼는지 보지 않고 정리하지 않으면 돈은 들어와도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생활 풍수에서 말하는 재물운은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입니다. 돈을 함부로 흘리지 않되 돈 때문에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재물을 소중히 여기되 재물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집안을 정리하되 사람을 몰아붙이지 않는 것. 비우되 차갑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이 머물 자리를 만드는 것. 그래서 비움은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비움은 복이 머물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현관을 비우면 좋은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지갑을 비우면 돈이 앉을 자리가 생깁니다. 주방을 비우면 먹고 사는 복이 살아납니다. 침실을 비우면 마음이 쉴 자리가 생깁니다. 서랍을 비우면 재물의 중심이 분명해집니다. 500원 동전 하나를 두는 행위는 이 모든 비움의 마지막 표시입니다. 먼저 비우고 닦고 정돈한 뒤 그 자리에 작은 동전을 놓습니다. 그 동전은 말없이 알려줍니다. 여기는 이제 함부로 어지럽히지 않을 자리다. 여기는 우리 집 돈길과 마음길을 함께 돌보는 자리다. 여기는
복이 잠시 머물 수 있는 자리다. 중장년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거창한 성공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안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집안 공기가 너무 무겁지 않은 것, 지갑을 열 때 마음이 너무 초라하지 않은 것, 식탁에 앉았을 때 가족의 말이 너무 날카롭지 않은 것, 잠들기 전 돈 걱정이 머리맡을 가득 채우지 않는 것, 통장과 서류를 찾을 때 허둥대지 않는 것. 이것이 말년복입니다. 말년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부드러운 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덜어냄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돈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집은 그릇입니다. 그릇이 흐트러지면 안에 담긴 것도 흔들립니다. 그릇이 깨끗하면 같은 밥도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릇이 안정되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머물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그릇은 통장만이 아닙니다. 현관, 지갑, 주방, 침실, 서랍, 식탁, 말투, 마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한숨이 나오는 집에는 돈보다 걱정이 먼저 들어옵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복잡한 집에는 돈보다 진한 소비의 흔적이 먼저 보입니다. 식탁 위에 영수증과 약봉지가 가득한 집에는 밥맛보다 걱정이 먼저 앉습니다. 침실 머리맡이 어지러운 집에는 잠보다 생각이 먼저 눕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한 가지씩 바꾸십시오. 현관에 들어오면 신발을 가지런히 놓으십시오. 지갑을 열면 영수증을 오래 쌓아두지 마십시오. 주방에서는 오래된 음식을 확인하십시오. 침실에는 돈 걱정을 들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통장 서랍은 가족이 알 수 있게 한 곳에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마다 500원 동전 하나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한 곳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답답한 곳, 가장 자주 어지러워지는 곳, 가장 돈 걱정과 연결되는 곳 하나를 고르십시오. 현관이 가장 답답하면 현관부터 하십시오. 지갑이 가장 복잡하면 지갑부터 하십시오. 주방에서 생활비가 많이 샌다고 느끼면 주방부터 하십시오. 잠자리에서 걱정이 많다면 침실부터 하십시오. 노후 서류가 불안하다면 통장 서랍부터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복은 움켜쥔다고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복이 쉬어갈 자리를 마련해 줄 때 우리 삶도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돈도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머물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면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오늘 500원 동전 이야기가 단순한 동전 이야기가 아닌 이유입니다. 오늘 집안에서 500원 동전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서랍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갑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식탁 한쪽 작은 그릇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동전을 그냥 보지 마시고 오늘은 조금 다르게 바라보십시오. 이 작은 동전이 우리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었는가? 나는 작은 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가? 우리 집에서 돈이 들어오고 머물고 쓰이고 보관되는 자리는 정돈되어 있는가? 먼저 현관을 보십시오. 신발은 가지런한지, 신지 않는 신발이 너무 오래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신발장 위가 잡동사니로 막혀 있지는 않은지, 현관에 들어섰을 때 숨이 편한지, 아니면 답답함이 먼저 느껴지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 지갑을 보십시오. 영수증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쓰지 않는 카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폐가 구겨진 채 아무렇게나 들어있지는 않은지, 동전이 바닥에서 굴러다니며 돈의 자리를 어지럽히고 있지는 않은지 보십시오. 그 다음 주방을 보십시오. 쌀통이나 냉장고, 식재료 서랍이 깨끗한지, 먹지 못할 것을 너무 오래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생활비가 새는 구멍이 주방에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침실을 보십시오. 머리맡에 걱정이 쌓여 있지는 않은지, 고지서와 약봉지와 휴대폰과 잡동사니가 잠자리의 기운을 무겁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가 있는 서랍을 열어보십시오. 흩어져 있던 재물의 중심을 한 곳에 모으십시오. 필요한 것은 찾기 쉽게 하고, 지난 것은 정리하고, 가족이 알아야 할 것은 함께 알아두십시오. 동전을 두기 전에 그 자리를 먼저 닦아주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지 위에 동전을 올려두지 마십시오. 잡동사니 사이에 던져두지 마십시오. 비우지 않은 곳에 또 하나를 더하지 마십시오. 돈이 머물 자리는 결국 깨끗한 자리, 정돈된 자리,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500원 동전 하나를 둔다는 것은 우리 집에 이런 말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부터 작은 돈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돈이 들어오는 자리를 막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돈이 머무는 자리를 어지럽히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먹고 사는 복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이제부터 말년의 불안을 정리와 질서로 조금씩 덜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재물운은 거창한 곳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현관의 신발 한 켤레를 정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갑 속 영수증을 비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쌀통을 닦는 데서 시작됩니다. 침대 머리맡을 비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서랍 속 통장을 한 곳에 모으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작은 500원 동전 하나를 깨끗한 자리에 두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현관 하나, 내일은 지갑 하나, 이번 주말에는 주방 하나, 다음 주에는 통장 서랍 하나. 이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집의 돈길을 내가 다시 살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흐름은 단아집니다. 돈이 갑자기 많이 들어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새는 돈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물건을 함부로 쌓아두지 않게 됩니다. 돈 이야기를 조금 덜 두려워하게 됩니다.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집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현관이 가장 먼저 정리하고 싶은 자리인지, 지갑이 문제인지, 주방인지, 침실인지, 통장 서랍인지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또 오늘부터 실천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집 재물 자리를 오늘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말로 적는 순간 마음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마음이 분명해지면 행동이 쉬워집니다. 행동이 쉬워지면 집안의 흐름도 조금씩 단아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500원 동전 하나가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동전을 깨끗한 재물 자리에 두려는 마음이 우리 집의 흐름을 다시 보게 합니다. 그 자리를 닦고 비우고 정돈하는 행동이 새는 돈길을 줄여줍니다.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큰 돈을 다루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복이 머무는 집은 요란한 집이 아닙니다. 복이 머무는 집은 맑은 집입니다. 숨 쉴 자리가 있는 집입니다. 물건이 제자리에 있고 돈이 제자리에 있고 마음이 제자리를 찾는 집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새는 돈길은 조금씩 줄어들고 평안과 넉넉함이 오래 머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집 안에서 500원 동전 하나를 찾아 깨끗이 닦아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먼저 정리하고 싶은 재물자리 한 곳에 조용히 놓아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 집의 공기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열어두는 화장실 문과 변기 뚜껑이 왜 집안 돈기운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물이 새는 공간을 어떻게 정리해야 마음과 살림이 가벼워지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